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마을버스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려는 데다가 안전관리도 취약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를 지나던 마을버스가 택시와 부딪힌 뒤 약국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로 올라가 약국 유리문까지 들이받은 버스. 승객이 적은 밤 시간대였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부산에서 또다시 마을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려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하면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언덕을 내려가던 마을버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사와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언덕길에서 제동이 잘 되지 않아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버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는 차체의 결함과 함께 운전 미숙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 경력이 너무 적거나 나이가 많은 운전기사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졸음운전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고와 툭하면 터지는 지하철 고장 사고, 마을버스 사고마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a really important email to a colleague. 경북 구미와 울산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화학 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사 PD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농도 70%의 황산 10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출된 배관은 밸브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황산 제조 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으로 4m 높이의 배관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까지가 정기 보수 기간으로 오늘이 작업 첫날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경북 구미국가산업 3단지 이코니 공장에서 탱크 하부 밸브가 파손돼 폐지일산 3톤이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관계당국은 119 화학구조센터 특수차량을 출동시켜 3시간 만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고로 주변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주민 대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저장 탱크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코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쓰는 LCD 유리를 깎는 업체로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미합동방재센터는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톤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서 트럭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또다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원룸교에서 1.5톤 트럭이 마을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운전자는 다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에 받친 소나타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오정로에서는 산업 폐기물 집화장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가림막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유압절단기로 트럭 문을 뜯어내고 잠시 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60살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부딪힌 승용차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을 하던 30대 카자흐스탄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남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가 좌우로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보일러 대리점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 250대가 불에 타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이 차를 훔쳐 몰다 경찰차 등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 경주 게임에 빠져서 운전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듯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속도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못 쫓아갔어요. 제가 100까지 밟았거든요. 그때 이제 5km 가량 계속된 도심 추격전. 경찰차가 뒤따라가 길목을 막아섰지만 냅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승용차는 경찰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m를 좀 더 달아났고 경찰차가 양쪽에서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차 석 대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13살 조모군이었습니다. 는 이제 체포된 다음에 이제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면서 이제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군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휴대전화도 뺏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3세지만 실제로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만 합니다. 경찰은 나이가 어린 조군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소년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 새로워진 닥터 캡슐. 나이스 밋 유. 씹지 마세요. 유플레. 마을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이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사가 올라타려 해보지만 속력이 붙은 버스는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놀란 승객은 도로 위로 몸을 던져 빠져나갑니다. 빈 마을버스는 점점 속력이 붙더니 인도 위를 걷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행인을 덮친 마을버스는 다시 200m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행인 5명은 바로 이곳에서 순식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차 내려와가지고 다른 차 들이받는 소리만 좀 들었죠. 이 사고로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하차했다. 근데 그거 아직 내려갔다. 여기까지 진장해서 말씀하신 지금은 저희가 조사 중이라서. 경찰은 버스 운전사 67살 이모 씨가 제동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네, 그 버스에 들이받친 차량이 마치 종이창처럼 구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 등 다른 3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가 승객 1명을 남겨둔 채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재까지는 버스의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또 차량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버스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아사히 Super Dry. 엄선된 보리를 사용해 파인 아로마 호흡에 풍부한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분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팽재용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마을버스 뒷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들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1톤 화물차가 정차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7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버스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20살 김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깔린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검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스크린도어 상단부에서 검은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대의 차량이 상왕십리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검은 분진이 화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안전을 확인한 후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슈, 어디가? 슈, 또 나가? 슈, 자꾸 나가네. 비탈길에 세워놨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당황한 기사가 연거푸 문을 열며 쫓아보지만 속도가 붙은 버스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놀란 승객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가량을 미끄러져 내려간 버스는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그대로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8월 용인의 한 마을버스 종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들이 버스를 비우고 정차하는 일이 잦은 마을버스 종점이 비탈길의 자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필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의 244개 노선 중 24개 노선이 비탈길에 종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한 마을버스 노선의 종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출발을 위해서 마을버스들이 정차해 있는데요. 이곳의 경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장 극심한 조건의 경사로 기준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뭐라도 마음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불안하죠. 뭐 다 제동장치 하고 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의원은 마을버스 종점의 위치를 경사지가 아닌 평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 목적의 특성상 일부 노선의 종점이 비탈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해서 시민들의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보조 연계 기능을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으로도 고지대 마을을 기점 종점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부 경사지 운행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종점 부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종점의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갈 사람 3명도 넘어진 중입니다.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갈 사람 3명도 넘어진 중입니다.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다.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게 최고야. 내게 최고야.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엘리베이터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길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젊은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41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힐 때 아이들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이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저 신용등급 올라서 대출이자 낮아졌어요. 신용등급도 챙기렴? 네, 토스로 조회, 진단, 관리까지. 신용등급 아는 게 돈이다. 토스. 당신의 등급은? 아파트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부산 영화의 전당 매점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틀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신호등은 완전히 휘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좌석 창문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은 찌그러진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한 것은 오늘 낮 2시 반쯤. 사고 여파로 셔틀버스는 신호등 기둥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셔틀버스가 신호를 위반해서 진행 중에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서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낮 3시 반쯤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 1층 간이매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조리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용객 일부가 놀라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튀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의경이 절도범 검거에 한몫했습니다. 부산 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정한별 상경은 지난 3일 새벽 4시쯤 트럭 문을 따고 내부를 뒤지던 36살 김모 씨를 쫓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네, 서울과 스키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논에 처박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여 명이 타고 있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크고 작은 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위에 멈춰선 버스에서 승객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강원도 홍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스키장 셔틀버스가 경기도 양평군 한 도로에서 아래 논으로 미끄러지다 겨우 멈췄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30여 명 가운데 76살 전모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앞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버스기사 말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지하 1층 여성복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있던 5명이 재빨리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옷가게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섬유업체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 동과 함께 안에 있던 원단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의 상징인 노란 봉고차. 이 노란 차가 반면 불법을 일삼는 셔틀버스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기본이고요.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어린이 보호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정지 신호는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셔틀버스입니다. 40대 윤모 씨 등은 한 명당 최대 3,000원씩 받고 서울에서 경기 지역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날랐습니다. 대리운전자 분들이 어떤 빨리 이동수단이 필요하니까 이 대리 셔틀 자체가 어떤 신호위반이나 과속,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등 그런 난폭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 시간대에는 대리운전자를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송파구 문정동을 지나는 노선들이 검색되는데요. 현행법상 임의로 노선을 정해 운임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정말 대리기사들은 허무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윤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지연입니다. 수도권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해온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의 운행이 끊기는 새벽 시간대를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도로 한켠에 봉고 차량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엔 합정, 금촌, 일산 등의 지역명과 함께 간략한 노선도가 붙어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불법 셔틀버스입니다. 이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을 거점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리에 따라 1,000원 내지 3,000원씩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였고,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노려 운송연합까지 결성했습니다. 오전엔 학생을 태워주는 통학용 버스 등으로 사용하다 심야엔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한 겁니다. 또 불법 셔틀 차량을 관리하는 천모 씨는 보호비 명목으로 운전기사들에게 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차량은 사고가 발생해도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해온 41살 정모 씨 등 일당 54명을 적발해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진우입니다. 낮에는 학원 통학버스로 운행하다 밤만 되면 대리기사를 실어나른 불법 셔틀버스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시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탈 때마다 보호비 명목의 회원비를 걷기도 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 도로, 노란색 학원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차 앞에는 일산행, 사당행 같은 노선표가 붙어 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태우고 일반 버스가 끊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셔틀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요금은 행선지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매일 보호비 명목으로 3,000원에서 5,000원씩을 더 내고 타야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나가면 돌아오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던 대리기사 1,000여 명이 불법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 영업을 해 지난 3년간 매일 밤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운전기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17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심야 시간에 도로를 지나는 이런 학원버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셔틀버스였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밤에는 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승합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인 남성들이 바쁘게 승합차를 오르내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차량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일명 대리기사 셔틀. 이 사거리엔 매일 밤 100대가 넘는 셔틀버스가 모이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을 오갑니다. 셔틀 창문마다 운행 노선표가 붙어 있고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찾을 수 있는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셔틀 남바지 어디서 어디 가도 전부 교보를 통해요. 요금은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최대 4,000원. 허가 없이 운임을 받아 명백한 불법이지만 영업은 도심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고 사고 나면 개 목숨이니까 안 타야지. 또 이런 못 걸어요.
셔틀버스 상당수는 학원 차량. 수원에서 학원버스를 운행하는 52살 한모 씨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이후 강남으로 이동해 새벽 4시까지는 대리기사를 태워 나르는 투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죠. 상당히 피곤하죠. 그런 걱정 다 안고 있죠.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에다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차량이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학원 버스 기사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대리기사들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셔틀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이제 하루에 돈 얼마 번다고 택시 타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이거 운전하는 게 대책 없이 하는 게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들은 큰일 나지, 기사들.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리기사 셔틀은 약 300대. 대리기사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운전업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돼 합법적인 운송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승합차들 어떤 차량으로 보이십니까? 낮에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 차량인데 밤에는 대리기사들을 옮기는 불법 셔틀버스로 둔갑합니다. 네, 불법도 불법이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승합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성인 남성들이 바쁘게 승합차를 오르내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차량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일명 대리기사 셔틀. 셔틀 창문마다 운행 노선표가 붙어 있고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찾을 수 있는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최대 4,000원. 허가 없이 운임을 받아 명백한 불법이지만 영업은 도심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이거 사고 나면 개 목숨이니까 안 타야지. 또 이런 못 벌어요. 셔틀버스 상당수는 학원 차량. 수원에서 학원버스를 운행하는 52살 한모 씨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이후 강남으로 이동해 새벽 4시까지는 대리기사를 태워 나르는 투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죠. 상당히 피곤하죠. 그런 걱정 다 안고 있죠.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에다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차량이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학원 버스 기사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대리기사들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셔틀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이제 하루에 돈 얼마 번다고 택시 타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이거 운전하는 게 대책 없이 하는 게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들은 큰일 나지, 기사들.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리기사 셔틀은 약 300대. 대리기사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운전업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돼 합법적인 운송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